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OT에서 저를 본 분도 계시죠? 예, 이제 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강좌는요, 여러분 총 25강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뭐 마지막에 가서 좀 분량이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학습 부담을 최소화해드리기 위해서 곧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25강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25강 안에 여러분들의 교재를 전부, 완전하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셔야 될 교재는 이 책입니다. 만약에 녹색으로 된 책이 있다면 그건 이제 2011년도 교재입니다. 그 책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거기에서 이 책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2012년판이 오면서 추가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제가 그 추가된 부분을 전부 써드리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교재로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몇 페이지로 보십시다, 몇 페이지로 가십시다 그러는데 페이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2011년 거하고 12년 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조금 저도 참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 그냥 싼 책이 아니라 뭐 이것만 해도 2만 원이니까 금전적 부담이 있다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2만 원 아끼다가 불합격하는 것보다는 2만 원을 투자해서 합격하시는 게 나은 거니까 요 세 권 사면 4만 5천 원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요 교재를 준비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이 25강을 그대로 요 교재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 가는 도중에 직무윤리라는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요 시리즈와 별도로 공통교재죠. 직무윤리라는 것은 그 교재를 사용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빼놓고는 그대로 이 책의 순서대로 그대로 왔다 갔다 안 합니다. 그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같이 보실 부분은요, 총설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총설이라는 부분은 이제 법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책은요, 특이하게도 법규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순서가요, 이 펀드 투자 상담사의 이 시험 순서가 법규, 영업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투자, 법규, 영업, 투자. 그래서 여기도 1과목 펀드 일반도 법규가 제일 앞에 나와 있는데요. 법규는 총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게 총설, 전체적인 걸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공부를 많이 해두시면 그 뒤에 영업이라든지 특히 영업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 맞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시자고요. 이 부분 아주 천천히 꼼꼼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34페이지 총설 들어가겠습니다. 제1절은 투자펀드의 개념과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투자펀드다라고 돼 있죠. 투자펀드. 자, 투자펀드란 줄치세요. 34페이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증권 등의 자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 지분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집단적, 간접적 투자다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투자 펀드이기 때문에 성격이 집단적, 물론 나중에 다 하니까 지금은 쓰지 마세요. 집단적이고 간접적인 투자 방식이다. 이런 거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반적으로 집단적, 간접적 투자 제도를 집합투자 스킴이라고 하는데 라고 그랬잖아요. 그 스킴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전략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스킴이라는 거는 전략. 그러니까 이 제도를 집합투자 스킴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그냥 직접 투자를 할 경우에는 특별한 전략이라는 게 없잖아요. 뭐 정해진 게 있겠습니까? 그냥 뭐 닥치는 대로 뭐 들은 거, 신문 보고 알게 된 거 뭐 이런 거 막 하시잖아요. 그런데 펀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펀드는 기본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혹은 어떤 틀을 가지고 어떤 형태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투자펀드의 역사라고 나와 있죠. 최초의 투자펀드는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설립된 투자신탁이었다라는 말 나와 있고요. 다음 단락에 보면 영국에서 탄생한 투자펀드 제도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주식투자 열풍에 힘입어 급속도로 성장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이처럼 영국에서 탄생하고 미국에서 꽃피운 투자펀드 제도는 증권시장이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이 투자 펀드라는 게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이 본격적으로 발달된 것은 미국이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이요. 투자 펀드의 특징입니다. 자, 2절 투자 펀드의 특징입니다. 일단 별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물론 좀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네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은 아까 우리가 했었던 집단성, 간접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합쳐져 있긴 한데 실적 배당의 원칙. 그 다음에 투자자 평등의 원칙. 그 다음에 펀드 자산이 분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네 가지로 공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제, 실제 시험제 이거하고 이걸 같이 나올 가능성보다 이렇게 따로따로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할 때. 그래서 집단성, 간접성, 실적 배당의 원칙, 투자 평등의 원칙, 펀드 자산의 분리입니다. 우선 집단성과 간접성이라는 것은 뭐와 뭐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냐면 우선 자금 제공자, 운용자, 그러니까 돈을 낸 투자자하고요. 그러니까 돈을 낸 투자자가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운영자,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한 사람 별도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펀드 매니저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돈을 투자한 투자자하고 펀드 매니저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 낸 돈을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투자를 했는데 A 돈 따로 B 돈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모아가지고 집합적으로 투자한다는 거죠. 우선 펀드 매니저가 따로 있으니까 간접성을 띠는 거고요. A가 낸 돈과 B가 낸 돈을 합쳐갖고 한꺼번에 운영하니까 그걸 우리가 집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투자자는 당연히 소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금 제공자, 운영자 분리 줄치고 자금 집합대 운영 줄치고 그 다음에 투자자는 소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게 바로 집단성과 간접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실적 배당의 원칙과 투자자 평등의 원칙이요. 자, 실적 배당의 원칙은 운영 실적이 나왔어요. 그걸 펀드 매니저가 가져간다? 아니죠. 펀드 매니저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투자한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게 바로 실적 배당의 원칙입니다. 실적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 펀드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모든 투자자는요, 자기가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은 1주, 한 주당 의결권, 이런 식으로 동등한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그게 투자자 평등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는 우대하고, 전문 투자자를 우대하고, 일반 투자자를 천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투자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분에 따라서 좌수에 따라서 모두가 그거에 비례해서 평등하게 대우받는다. 그 뜻이에요. 예, 투자 지분에 따른 동등한 권리 줄쳐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펀드 자산의 분리인데요. 펀드 자산의 분리라는 건 뭐냐면, 자,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요. 자, 펀드 매니저한테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펀드 매니저 그 돈을 들고 튀었어.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안 됩니다. 자, 이거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투자자들이 이거를 펀드 매니저한테 직접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요거는요. 판매는 누가 하냐면 이제 증권사가 하게 되죠. 증권사가 요 투자자를 모집해서 판매를 하면 그 판매한 돈을, 그러니까 판매해서 모인 돈을 그거를 이제 집합투자자 펀드 매니저들, 그러니까 자산운용업이지 옛날에 그런 펀드 매니저한테 주면 펀드 매니저는 그 돈을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신탁업자 은행에다 맡깁니다. 은행에다 맡겨요. 그래서 업무가 딱 분담되어 있는 거야. 처음에 모집하고 판매는 증권사가 하고, 그 다음에 그 펀드를 운영하는 것은 자산운용사에서 하는 거고, 집합투자업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돈과 주식은, 그 돈으로 산 주식이나 돈은, 남은 돈은 전부 신탁업자, 즉 은행이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펀드 자산의 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 투자 펀드의 분류 가겠습니다. 투자 펀드의 분류 3절. 법적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첫째, 법적 형태에 따른 분류. 여러분, 법적 형태에 따라서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 외우셔야 돼요.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적 형태에 따른 펀드 분류는 무엇인가에 따른 분류이다.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자산운용법에서는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형 펀드, 투자회사와 투자신탁만을 인정했으나, 그러니까 자산운용업법이라는 게 과거 옛날의 법이에요. 근데 이제 바뀐 자본시장법에서는 유한회사, 합자회사, 익명조합, 조합도 집합투자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요, 여러분 42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4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42페이지 맨 하단부에요. 맨 하단부에 집합투자기구의 개념 보이시죠?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투자신탁, 그게 신탁형이에요. 투자신탁 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맨 끝에 투자회사, 회사형, 투자유한회사, 회사형, 투자합자회사, 합자회사형, 그것도 회사형, 그 다음에 투자조합, 조합형, 투자익명조합, 그것도 조합형, 그 다음에 사모투자전문회사, 사모투자 전문회사 회사형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7가지가 있지만 그 7가지는 형태로만 놓고 보면 이런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다시 오세요. 37페이지로 오세요. 자, 그래서 이런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1번 법적 형태에 따른 분류 중에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따라서 자본시장법 하에서는 법적 형태에 따른 펀드 분류로는 회사형 펀드, 신탁형 펀드, 조합형 펀드로 분류된다. 지금 말씀드렸고, 자본시장법 하에서도 공모펀드는 여전히 줄쳐놓으세요.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 주로 설립되고 있다라는 거죠. 주로 그렇게 설립되고 있다. 어쨌든 우리가 형태로는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오케이, 두 번째. 자, 운영 구조에 따른 겁니다. 운영 구조. 자, 운영 구조에 따라서는요,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습니다. 개방형과 폐쇄형.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요. 개방형과 폐쇄형의 차이는 거의 개방형 밑에 두 번째 줄 갑니다. 환매 청구권이 있다고요. 계속적으로 펀드 지분이 있다예요. 다시요. 보세요. 환매 청구권이 개방형은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폐쇄형은 환매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계속 그러니까 펀드가 계속 추가적으로 발행이 되느냐. 계속 추가가 되느냐에서 개방형은 계속 추가가 된다. 얘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방형과 폐쇄형의 차이는 바로 환매 청구권이 인정되는가 되지 않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펀드 지분이 계속 추가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8페이지에 보시면 폐쇄형 펀드 지분을 환매하지 않으며 줄치시고요. 펀드 지분을 계속해서 발행하지도 않는 펀드고 첫 번째 줄만 쫙 줄쳐놓으시면 돼요. 우선 환매 안 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발행되지도 않는다.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된다. 브라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 아이는 쌤, 얘는 바보예요. 바보가 아니라요. 얘는 너무 부당하지 않니? 그지? 그래서 얘는 거래소에서 상장돼서 거래됩니다. 선생님, 언제 돼요? 한 100년 뒤에 돼요? 예,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90일 이내에 상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0일 이내에. 그러니까 석 달이죠. 석 달 안에는 상장해라 라고 요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방형은 다 괜찮은데 폐쇄형은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폐쇄형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 폐쇄형 펀드는 거래소에 상장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것은 9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남았는데요. 자, 여기로 와볼까요? 우리가 세 번째는 거기 이제 공모펀드, 사모펀드라고 돼 있는데 모집 방식에 따른 겁니다. 모집 방식에 따라서 5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 공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49인 이하의 특정인을 위하면 그게 사모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50인 이상. 이 자식은 49인 이하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여러분. 이거